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연필입니다. 여러분, 제가 썸네일에 어그로를 일종의 끈 건가? 저는 이 영상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결코 낚시질 당한 게 아님을 여러분들 강의 들어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토 히로부미를 죽였던 안중근은 다 압니다. 독립운동사의 영웅이고 우리가 마음속으로 존경하지요. 그런데 이토 히로부미만큼 그 이상으로 꼭 죽여야 될 놈, 그리고 죽어야 될 놈이 간신히 살아났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가 이재명이라는 독립운동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낯설어 합니다. 오늘 그 청년 이재명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재명이 평안도 출신인데 그 지역에 있었던 학교 일신학교를 다녔고 또 하와이까지 이주를 했고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안창호가 만든 공립협회에서 안창호와 교류를 했을 정도면 청년 이재명은 좀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고 분명히 당시 조선의 엘리트였습니다. 그 이재명이 1909년 무렵에 조선에 돌아와 있었습니다. 1905년 을사조약이 강제 체결되니까 을사늑약이라고 해야죠. 그리고 우리가 외교권을 빼앗깁니다. 그 외교를 관장하는 부서가 통감부인데 이토 히로부미가 초대 통감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1907년에 고종이 강제 퇴위당하고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 순종이 즉위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년 후인 1909년에 이토 히로부미가 우리 순종 황제를 데리고 전국 각지를 여행 다닙니다. 순종과 이토 히로부미가 평양 쪽에 온다는 이야기를 들은 이재명은 이토 암살을 계획합니다. 이때 안창호가 말립니다. 순종 황제가 함께 위험해질 수 있다가 이유였습니다. 이때 만약에 이재명이 이토를 죽였더라면 우리는 안중근 이름 석자를 또 다른 독립운동가로 기억할지 아니면 이름 없는 독립운동가로 안중근이 저 뒤편에 밀려나 있을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도 다 알다시피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에서 안중근이 이토를 암살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자신이 이토를 죽이려고 했으나 안중근이 대신 죽였기 때문에 이재명은 방향 설정을 새롭게 합니다. 이토 히로부미만큼 꼭 죽여야 될 인물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쵸? 친일파의 대명사 바로 이완용입니다. 당시는 1909년이기 때문에 1910년 한일 병합조약 직전이지요. 그렇지만 그때부터 민중들이 생각할 때 1905년 을사조약의 을사오적 중에 한 명이고 1907년 한일 신협약 정미칠적 중에 한 명이니 이완용은 누가 뭐라고 해도 가장 친일파입니다. 그리고 당시 최고의 친일 단체가 일진회라고 있었습니다. 각학교 짱들이 모인 단체가 아니고 일진회에 송병준, 이용구, 그래서 동료 2명과 함께 3인이 나는 이완용을 죽이겠다. 너는 송병준을 죽여라. 나는 이용구를 죽이겠다. 이완용이 명동성당에 나타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니 벨기에 왕이 죽었는데 뭐 거기 추도 미사에 이완용이 참석을 하는 건데 이렇게 이완용이 성당을 다녔다라고 하니까 천주교 신자냐? 그렇진 않습니다. 이완용은 불교 신자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완용이 명동 성당에 나타난다는 이야기를 들은 1909년 12월 22일 크리스마스를 3일 앞둔 그 명동 성당에서 청년 이재명은 군밤 장수로 위장을 하고 명동 성당에 접근을 합니다. 이완용이 벨기에 국왕 추모미사를 마치고 돌아와서 마차를 타는 순간 이재명이 달려들어서 이완용의 어깨를 칼로 찌릅니다. 이완용이 마차에서 넘어지면서 뒹굴자 그대로 따라가서 다시 허리춤에 칼침을 한 방 놓습니다. 인력군이 와서 이재명을 막고 이완용을 구출하려고 하니 당시 이재명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완용의 비서이거나 아니면 이완용을 구하려고 하는 일본군으로 인식할 수도 있는 거죠. 일본 경찰로 인식할 수 있는 거죠. 그 인력거꾼을 죽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완용에게 다가가 이완용의 신장 쪽을 칼로 찌릅니다. 칼을 3방 맞았기 때문에 이완용이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이재명은 그 자리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당시 달려온 일본 경찰들에 의해 이재명 역시 허벅지에 칼을 한 방 찔린 상태로 체포당합니다. 처음 체포당해서는요 이완용의 집으로 갑니다.
이완용의 하수인들에게 굉장히 큰 불로 나무란과 동시에 자신을 살인범으로 체포한 경찰들에게 담배 한 가지 달라라고 해서 당당히 담배를 피웠던 이재명. 그런데 정말 왜 역사는 우리가라고 하면 동의하지 않습니까? 제가 의도한 대로 흘러가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이때 이완용이 죽었어야 되는데 당시 일본의 최고 권위 있는 의사가 일본에서 건너오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역사상 최초로 흉부외과 수술 치료를 받습니다. 당시 이완용을 살려낸 의사와 의학 발전이 10년만 늦었어도 이완용은 죽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완용을 죽였을 거라고 생각했고, 감옥에 갇혀있는 이재명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가슴을 칠 노릇이었겠습니까? 이때 이완용이 죽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물론 바로 1년 후 1910년 한일 병합 조약 때 당시 이완용 내각의 총리가 이완용이었기 때문에 그 국권 피탈 과정에서도 이완용이 도장을 찍지만, 저는 이완용이 죽었다라고 하더라도 또 다른 친일파가 내각을 이끌었을 거고 1910년 한일 병합 조약은 막지 못했을 수도 있다. 제2의 이완용이 분명히 출연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당시 친일파의 대명사를 백주 대낮에 조선의 청년이 죽임으로 인해 다른 친일파들이 대놓고 드러내놓고 나 친일파다라고 활동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며, 이완용이 그때 그렇게 죽었으면 이완용이 1910년부터 훗날 1926년까지인가 17년을 더 삽니다. 이재명에게 칼침을 맞고도. 물론 폐에 구멍이 차서 힘들게 살아가긴 하지만 그 16년 동안에 백작이 됐다가 후작까지 되면서 그 일본로부터 얻어간 막대한 재산 때문에 그 후손들이 지금까지 지금 3대, 4대가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데 이런 일은 없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이완용의 죽음에 당시 조선의 청년들이 각계 격분해가지고 다른 친일파의 척살 움직임도 더욱더 있지 않았을까라는 마음에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또 그때 겨울이다 보니까 이완용이 겨울옷을 입고 있는 것도 아쉬운데, 또 하나는 아니 백범일지에 김구가 이재명을 만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재명의 의거 전입니다. 황해도 재령에선가 당시 김구가 노백린, 또 유명한 분이죠. 우리 공군의 거의 창시자나 다름없는 이분과 우연히 하룻밤을 머무는데 마을에서 막 총소리가 나고 소란이 나서 어떤 청년 한 명이 매국노들을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여인이 교사였는데, 부인이 교사였는데 그 부인이 놀래가지고 부인을 달래고 그 청년을 불렀는데 그 청년이 아직 어렸다. 그래서 네가 더 마음을 가다듬고 더 성인이 되고 공부도 더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렇게 매국노를 처단하자라고 해서 그 청년로부터 권총을 빼앗았는데 그 청년이 이재명이었다는 거죠. 얼마 후에 이재명의 의거가 아깝게 실패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김구가 백범일지에 한탄납니다. 그때 권총을 뺏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런데 또 이상한 건 분명히 이재명이 자신보다 10년 이상 선배였던 당시에 꽤 그래도 독립운동가로 명망이 황해도에 있었던 김구에게 권총을 빼앗기고 수긍했던 것 같긴 하지만, 실제로 1909년 12월 22일 그 명동성당 앞에서 거사를 행할 때도 품속에 분명히 권총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기록을 통해서 권총이 있었음이 밝혀집니다. 그런데 왜 권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칼을 썼을까? 실제로 권총 방아쇠를 당겼으나 권총이 발사되지 않았는지, 아니면 권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완용을 실제로 눈앞에서 보니 피가 거꾸로 솟아서 들고 있는 칼로 그냥 무작정 달려들었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자, 하여간 이완용이 죽었어야 되는데 살았다. 그런데 이렇게 청년 이재명이 감옥에 갇혀서도 얼마나 당당했는지 여러분들 그 자료를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 자료가 너무 많고요. 저는 재판장에서 일본 재판관에게 사형이 구형될 때 그 짧은 문장만 여러분들에게 한번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장이 일본인입니다. 판사가 이재명에게 너처럼 흉한 자가 몇 명이나 됐냐 그랬더니 세상에 피고인 이재명이 판사에게 야 이 흉한 자야, 너는 흉만 알고 의를 모르느냐,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그러니 일본 판사가 너의 피고인의 행동에 찬성했던 자가 몇 명이냐? 이재명이 2천만 동포다 하고 외치니 실제로 재판장에 들어오지 못하는 조선인들이 그 소리를 유리창에 대고 듣고 있다가 밖에서 만세를 외치면서 재판장으로 밀치고 들어오려고 유리창에 깨지는 일이 벌어지니 당시 이재명이 이 재판장 안에 있는 일본인들은 전부 나가게 하고 밖에 있는 조선인들을 재판장에 불러들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
1910년 8월에 한일 병합주약을 실제로 두 눈으로 보고 한 달 후에 교수형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때 이재명의 유언입니다. 내가 죽어 수십 명의 이재명으로 환생하여 기어이 일본을 망하게 하겠다.